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가장 많은 힘을 갖고 있는 대중조직이 한국 사회에서는 불행하지만 실제로 노동조합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힘으로 진짜 많이 변화시키고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조합원들이 그런 공간을 별로 제공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교조분들을 한번 만났는데, 왜냐하면 이제 어디 후원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전교조분들은요, 그냥 일반 조합원들, 간부 말고 일반 조합원들이 엄청 후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후원하냐 했더니 뭐 심장병 어린이 돕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예 선생님이라고 한 어떤 이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 그야말로 지역사회 여러 곳에 다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역시 선생님들은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공무원들은 별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직의 기풍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후원한다는 게 꼭 무슨 운동단체를 후원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야말로 조합원들이 사회적 시야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이 사회 전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면 내가 이 사회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돌려주고 있는가, 이런 것이 실제로 그 조직의 기풍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사실 여기 계신 간부분들은 엄청 후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간부들 말고 실제 조합원들이 자기 외에 다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가, 환경 문제든 아니면 인권 문제든 뭐 동물권 문제든 이런 무수히 많은 사회적인 영역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저는 그런 질문도 던지고 그 조합원들에게 그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우리 몫의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합원들이 말 그대로 무수히 많은 경쟁을 뚫고 살아남아서 경쟁을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 우리 함께 살 수 있어. 당신이 아닌 다른 우리 주변도 우리 함께 돌아보면 돼.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갖춰야 될 연대성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게 노조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둘 다 자동차 공장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이에요. 이게 보시면 컨베이어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위로 이렇게 쫙 돌아갑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이시죠? 컨베이어가 이렇게 위로 가면요, 하부 작업을 하시는 분은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8시간 이거 하면요,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싸웠어요, 운동진들.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 인정받고, 그리고 인력을 다시 많이 배치하고 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이러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싸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죠. 우리 노동조합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여러 가지 빼앗기는 권리들, 어려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죠.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독일에 있는 공장이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공장만 특별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공장이에요. 컨베이어가 어떻게 오는지 보이시죠? 똑같은 하부 작업인데 이거는 위로 이렇게 가는데요. 이거는 요 위쪽 이렇게 옵니다. 오다가 사람 앞에 오면 컨베이어가 이렇게 돌아요. 차량이 이렇게 돌아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일해야 사람이 가장 편한가를 연구해서 연구한 자세로 작업을 하게 만들어 놓은 공장입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진을 본 순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늘 이미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을 거냐를 연구해 왔어요. 그런데 이 공장은 그게 아니죠.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해야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죠.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가, 말 그대로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노동조합의 비전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노동조합 몇 번 하고 나면요 되게 지겹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임단협 회마다 똑같죠. 그러니까 때로는 어느 사업장 구조조정이 생겨, 어느 사업장 투쟁할 일이 생겨. 그러면
그제서야 할 일이 생기는 것 같잖아요. 왜? 가서 열심히 싸우니까. 그런데 그건 뭐예요? 후퇴한 거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닌 거잖아요. 도대체 우리 노동조합의 비전이 뭐냐? 저는 늘 이런 게 고민이에요. 세이유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세이유라는 미국에 있는 조직이 노동조합이 비즈니스 모델, 말 그대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열심히 대변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조직화 모델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세이유의 전 그 조합비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다 털어갖고 조직화를 열심히 해요. 세이유가 조직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노조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습니다. 거기 세이유 가고 공부도 많이 하고요. 온갖 종류의 자료를 다 받아갖고 내부에서 토론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세이유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조직화 모델로 전환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왜 그게 가능했는가? 그거를 위해서 어떤 토론을 거쳤는가? 무엇을, 왜 이것을 자신의 전망으로 조합원들에게까지 제공할 수 있었는가? 저는 그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세이유가 새로운 변화를 또 모색합니다. 조직화 모델에서 조직을 열심히 했는데 조직만 하니까 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세이유 자체적으로 미래전략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된 그 위원회 안에서 토론합니다. 우리의 전망은 뭐냐? 노조가 앞으로 무엇을 향해 가야 할 것인가? 특히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노조운동의 전략은 어떤 것이어야 될 것인가를 막 연구합니다. 내부 토론을 거쳐요. 대의원대회를 거칩니다. 대의원대회 거친 거 가지고 또다시 조합원 토론으로 들어갑니다. 2년간에 걸친 토론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아직 최종적으로 완결된 건 아니고 그런데 이 세이유의 그 미래 전략에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생태주의적 노동조합 활동을 하자라는 이제 제안이 그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생태주의적 환경 문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연대 사업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무슨 환경단체나 무슨 큰 집회할 때 이렇게 지원해주고 깃발 들고 한 번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노조가 그걸 자신의 과제로 한다는 뜻이에요.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그거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 계획을 잡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야 이거는 노조가 사회 전체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스스로를 세우는구나. 그걸 보고 저 되게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완전히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히나 사무금융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전체를 제대로 민주적으로 완전하게 바꾸기 위해서 노조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그 비전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가? 조합원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함께 그것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조합원들을 괴롭히고 있는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많이 나눠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결국은 우리 노동조합의 비전의 문제있죠. 나는 어떤 노동조합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또는 어떤 노동조합을 만들 것이다 라는 거겠죠. 이걸 오늘 논의하시는 거죠. 오늘 논의하시는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종이에 내가 바라는 사무금융노조 나는 어떤 비전을 갖기를 원한다 이런 거를 써주시면 혹시라도 이후에 논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빨리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한숨을 쉬세요? 네. 이번에는 저랑 눈 안 마주치고 막 이렇게 내려놓고 그러시면 안 돼요. 다들 그래도 이렇게 과감하게 싹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아까 거보다 좀 어려웠군요. 다들 고민이 깊으신 거 보니까. 네, 한번 세워주시겠어요?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네네. 저희가 3개월로 출발할 때 10만 3개월 이거를 만들자고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지금 8년 차가 났는데 아직 그 조직 확대가 안 되고 있고 인근 조직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 조직 확대를 하려고 하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해야 하지만 10만 3개월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해서 10만 3개월을 만드는 게 바랍니다. 지금 조합원이 얼마나 되시죠? 4만. 10만이면 한 2.5배 정도 되는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서비스 연맹이 사실 그 처음 조직됐던 거에 비하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조직 규모가 커졌잖아요. 비정규 노동자를 끊임없이 조직을 하면서 저는 서비스 연맹에 실제로 굉장히 감동받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조직화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제일 먼저 그와 관련한 정책 단위를 구성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자를 조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정책 단위를 구성하고 기획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논의하고, 그것을 책임질 사람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연대를 구성하고, 그리고 조직의 전 자원을 모아서 실제 동원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비스 연맹의 조직화가 실제 가능했던 이유가 있구나, 그냥 우연히 앉아서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무금융노조도 곧 10만 조직하는 그런 기세를 가지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분 또 봐야 되는데 왜 다 내리셨어요? 네. 한번 싹 들어주시고, 네, 어느 분이? 이번에 멀리서도 보이는 우산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강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되게 와닿았던 이야기가 의대한 것을 돌려놓는 운동도 있지만 앞으로 나가는 운동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제일 와닿았고요. 그래서 우산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 씌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펼치는 우산이 정말 진짜 그 제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보이는 우산,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우산이었으면 좋겠다, 나가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사무금융노조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계속 들리기를 기대해도 되는 거겠죠? 네. 한 번만 더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 자, 빨리빨리 들어주세요. 그래도 부장님이 그러면 한번. 네. 저는 착한 아빠가 아닌데요.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와닿는 건 귀찮게 하는 거. 아빠는 그 가정을 이루면서 가장 근간이고 가장 중심이고 어른이거든요. 좀 어른다운 모습의 어떤 삶은 거죠. 정말 그 간부들에게 좀 이렇게 엄하다고 욕을 먹더라도 할만하는 그런 사문 모자 됐으면 바라고, 착한이라고 쓴 거는 말씀하셨던 민주적 소통을 통해서 10번이면 10번, 20번, 20번 더 다가가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사무노조가 됐으면 바랍니다. 왠지 2020년 이후에 엄청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민주적인 소통을 하면서도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하는 노조,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그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노조가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그 노조를 만드는 힘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전을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싶어, 이런 게 돼보자, 그러니까 같이 해보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약간 기력을 잃었지만 예전에 그 대학 청소노동자들 조직할 때 청소노동자 조합원들이 직접 새벽에 가서 첫 차를 타고 선전전하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 그분들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 꿈이 뭐야? 전체 운동장에 대학 총장들 쫙 앉혀놓고 뒤에 우리 조합의 간부들 쫙 앉고 조합원들이 뒤에 딱 팔짱 끼고 앉아서 직접 고용하는 그런 요구하겠다. 실제로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조합원들이 그런 비전을 공유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을 해야 되는 거죠. 조직을 해야 힘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새벽 첫차를 타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굉장히 노동 조건이 좋았는데 그만두고 위장 취업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조직하려고 실제 들어가기도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아, 조합원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노조 간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노조 간부 일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요구하는 거 되게 많고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노조 간부로 역할을 하시겠다고 결심하셨을 때에는 적어도 2020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와 믿음과 비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에게 공유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조합원들이 함께하고 싶어도 몰라서 함께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집회에 버스 타고 몇 명 올 거냐를 계산하고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일상에서 함께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을 만드는 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많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이 4만 조합원이라면 이후에 10만 조합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10만 조합원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아직 사무금융노조에 들어오지 않은 정규직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우리가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만약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지 임금과 노동 조건에 스스로 긴박당해 있으면 새로운 노동자들을 조직한다는 것을 참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그런데 적어도 사무금융노조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합원이 돼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10만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할 수 있으면 조합원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죠. 이 사람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우리 조합원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지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도 간부들만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도록 우리만 힘이 다 빠지지 않도록 조합원들과 그 비전을 공유하는 일에 조금 더 애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주노조 운동이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제1노총이 되었으니 단지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운동의 비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운동의 비전을 만드는 데 우리 사무금융 서비스 노동조합의 동지 여러분들이 맨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시나요? 아니면 뭐 서로 뭐 질문 있으시면. 네,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질문 없으시면 네, 이따가 회의하면서 잘 하시는 것으로. 네, 다시 한번 지금 4시 1분인데 조심히 한 3분 빠르네요. 4시 10분까지 이 자리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